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명옥 예. 교수님. 술에 대해서는 술로 교수님을 한 분이. 야, 나 진짜 나 어떻게 진짜- 그럴 진짜 수가 있지? 이런 직업이 있을 거라고는 어,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인도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 술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죠. 네. 그러나 그걸로 교수까지 교수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술 산업 트렌드를 가볍게 좀 알아보려고. 예. 그리고 요즘은 술테크라는 것도 있어요. 술을 사서 그걸로 쟁여놔. 재테크를 하는 거지. 아, 그럼 비싼 술이 되나요? 점점 더 그러니까 몇 억에 사서 음. 몇십억에 파는 아, 술을 술을 중간에 월세를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낫죠. 요즘 그런 시장도 있다고 하니까 네. 술은 보유세가 없어서 괜찮아요. 배워보겠습니다. 술에 대해서. 세종사이버대학교 명옥 교수님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프로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똑똑하지만 진짜 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의 모릅니다. 거의 일자무식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세상에서 술이 사라지더라도 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술을 진짜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안승찬 기자가 네. 주로 질문을 할 거고요. 저도 요새 술은 잘 안 먹긴 안 먹는데 네. 아무튼 뭐 술에 대해서는 네,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네. 명옥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잔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차 끌고 와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월요일은 사실 술에 딱 어울리는 요일은 아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아, 그럼요. 술 좋아하면 뭐 요일을 왜 따집니까? 금요일은 금요일이라서 술 많이 드십니까? 저요 많이 마시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회식 자리를 되게 좀 불편해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화내는 강요하는 그런 술자리 되게 싫어하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술이 가진 뭐 다양한 인문학 스토리라든지 역사 문화 예. 그리고 이런 경제 트렌드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좋아해서 주로 그쪽을 좀 많이 좀 술에 관련해서 관한 주변 지식들. 주변 뭐 잡지식이라고 할까요? 예, 예. 소믈리에 학과 교수님이세요. 네. 소믈리에 학과. 예,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고요. 예. 예. 바리스타는 커피 만드는 네. 거. 소믈리에는 네, 그래서 술입니다. 술. 그래서 커피와 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과입니다. 학과예요. 네, 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거기서 술을 가르치시는 네, 술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전통주와 주로 일본 주류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전통주. 네, 최근에 전통주에서는 네. 진짜 핫한 게 그 원소주? 네, 네, 네. 가수 여기 현대백화점에서 그거 팔았을 때 네. 기억 안 나세요? 막 사람들 줄 서고 난리였어요. 왜 주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도 왜 저러는 거야? 이랬더니 그때 그 무슨 술을 판다고 그 술 산다고 줄을 막 쫙 서 있고 그랬었거든요. 엄청났었죠. 예.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여튼 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소주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건 처음이었죠. 예, 소주를 사기 위해 그리고 가격이 뭐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당시 이제 14,900원 정도 나왔는데 예, 그것이 3만 병 정도였는데 예.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다 팔렸죠. 소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실은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근데 박재범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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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들었다. 네. 그래서 그 팬들이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라도 보고는 있는데요. 실은 일반인들도 은근히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의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서민의 술, 소주는 서민의 술. 그렇죠. 예. 저렴하게 마시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예. 저 고급 소주 그래서 한 1%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안동 소주다, 뭐 화요다, 네, 뭐 네. 일품지료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권위가 있었어요. 무겁고 뭐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처음으로 어떤 분야의 소주가 나왔냐면 힙한 소주가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맞아요. 소주. 예, 예, 아. 예. 힙한 느낌.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레몬 소주. 거의 힙한 겁니까? 오이 소주. 옛날에 저 학교 다니면서 소주방에서 미팅하면서 마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옛날에는 힙했는데. 그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의 새로운 영역에 이런 그 새로운 느낌을 주니까 실은 예. 다양한 마니아들이 굉장히 여기 가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어. 또 하나는 뭐
전통주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 소비를 또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든지 또는 이제 수제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 겹치다 보니까 그만큼 안에 오픈런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전통주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 됐다는 게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흔히 얘기하는 증류식 소주라고 해서 고급 소주의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년 전에는 0.1%였어요. 증류식 소주는 어떤 겁니까? 증류 소주는 네, 기본적으로 일자무식이라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소주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아,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는 알겠어요. 지금 주정에다 물 타는 그쵸, 거예요. 우리 그쵸. 진로 소주 뭐 이런 거 참이슬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정에다 물 타고 조미료 넣고 네. 그렇게 해서 마시는 거고 그리고 희석해서 마셨다 희석 소주를 하는데 증류 소주는 직접 발효를 하고 발효한 발효를 갖고 또 증류를 하고 끓여서 이제 위를 증발시켜서 예. 은갈대에서 내려오는 걸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좀 그래서 아시네. 예 제가 도르코리입니다. 왜 지식이 면도날처럼 얇아, 얇고 넓어. 넓어. 네. 계속 가시죠. 아 예. 그래서 이 희석 소주는 실은 원료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아. 그 베이스가 되는 주정의 원료가 확실히 네. 정해진 것이 없어서 매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잉여 농산물로 만드는데 증류 소주는 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보리, 뭐 고구마 이런 원료가 정확해야 되고 늘 그 재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지금 만든 소주는 고구마로 만들고 그러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주정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네네. 거기서 다 받아다가 그래서 맛이 비슷하다. 네. 똑같은 주정을 네. 받아다가 만든다. 그렇게 네, 돼 있던데. 똑같은 주정을 받아서 만드는데 네. 그 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매년 달라요, 매달 달라요. 매번 다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번이라면 매주입니까? 매주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네. 태풍이 불었다, 뭐 감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상품선 없다. 그럼 소주 만들어. 감으로? 예. 응? 그래도 돼요? 그게 됩니다. 배가 많이 떨어졌다. 배로 소주 만들어. 그리고 쌀이 너무 많이 됐다. 쌀로 소주 만들어. 아, 소주는 주정에다 물 타는 건데 네. 주정이라는 건 쌀로도 만들고 과일로도 만들고 네. 하여간 당분 들어있는 걸로는 다 만들 수 네. 있습니다. 잉여 농산물로. 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피오카가 제일 중심이긴 한데 네. 다양한 농산물이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맛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네. 맛과 향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아, 네.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니까 도수를 높여서 95도까지 뽑아내요. 순수한 알코올처럼. 맞습니다. 순수한 네. 알코올.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물을 넣고 조미료 넣고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원재료의 풍미도 없고 아. 숙성을 해도 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원재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알코올 흡수하려고 마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희석 소주는 마케팅을 할 때 네. 알코올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마케팅했냐면 순수해요. 깨끗해요. 이렇게 마케팅을 했죠. 발상의 전환이네. 네, 발상의 맞습니다. 전환. 예, 예. 예. 근데 뭐 안동 소주 같은 건 쌀로만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최근에 나온 무슨 그 안동 진맥 소주 이런 것도 밀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수급이 더 일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기도 하고 예. 또 이 특히 그 공용병 같은 경우에는 네. 소주 회사의 희석 소주는 늘 재활용을 10번 이상 사용하는데 예. 이런 뭐 원소주나 뭐 안동 소주나 화요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못 해요. 병을 네. 왜요? 그거를 재활용할 정도면 예. 각 그 모든 이런 그 매장에 예. 엄청나게 쌓여서 어. 수집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쌓이지도 않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나눠줄 정도면 실은 그냥 사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나눠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갖고 와서 재활용 공장에 넣어야 돼요. 씻고 해야 되니까. 화요라면 화요병을. 네네네 네. 해야 되는데 얼마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화요병이. 예, 얼마 안 예를 팔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병 그 수집 수거하려고 차가 한 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예. 다른 병 수집할 때 같이 갖고 오면 그걸 나누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이 화요는 또 화요 공장으로 따로 보내줘야 되니까. 네, 분류해서 맞습니다. 씻어서 보내줘야 네, 되니까. 택배비가 더 드는 거죠. 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병값이 또 높게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 똑같은 소주병이 팔면 안 되나? 똑같은 소주. 근데 저는 그럼 저같이 재미가 없나? 그럼 우리는 그냥 3프로 TV에서 하지 굳이 왜 안동 합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소주 초록색 병 소주에 대해서 네. 질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약간 회식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도 많은데 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SNS 에 올리고 싶고 예. 또 SNS 에 올리면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카이브 들어오면서 예. 단순히 경험이 아니고 또 경험의 소유로 또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히트를 많이 친 것 같다. 소주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마십니까? 소주라는 즉 모든 곡식과 과일로는 네. 술을 만들 수 있고 네네네. 그럼 술을 만들어서 끓여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면 그게 네. 주정이면 네네. 네. 그 주정에 물 타서 만드는 소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있잖아요. 많죠. 희석식. 예. 그러니까 실은 기본적으로 증류란 것은 아시다시피 위스키, 네. 꼬냑, 보드카, 예. 뭐 럼, 진 이런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소주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쇼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중국 같은 백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소주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심이 돼 쓰고 있어요. 예. 예, 다만 이제 이름이 좀씩 다르죠.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증류식 고급 정통 소주고 네네. 제가 여쭙는 건 희석식. 희석식 아, 주정에서 나도- 물 타서 먹는 거 국가와 민족이 아. 한민족과 대한민국 말고도 많으냐? 보드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보드카가 그런 예, 거예요? 보드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요. 예. 그래서 보드카도 뭐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마케팅 많이 했었죠. 깨끗하다 순수하다고 하는 애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군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보드카와 소주. 네, 데킬라도 데킬라는 기본적으로 용설란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선인장과 비슷한 그 식물의 수액을 뽑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원료 자체가 이제 그 아, 확실하게 그러네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설란이. 그러네요. 네, 그러네. 확실한 구분이 있네요, 나름. 네. 근데 왜 러시아와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그 주정에 물 타는 그런 술이 없을까요? 주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더 이상 쌀벌이로 술 담그지 마. 네 먹을 맞습니다. 쌀도 없는데. 맞습니다. 예예예.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남는 걸로 해. 남는 거 또는 뭐 외국에 수입한 뭐 고구마나 옥수수나 뭐 타피오카 이런 걸로 만들어 예. 하게 되다 보니까 예. 좋은 원료로 소주를 만든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안동 소주다, 문배주다 이런 전통주의 맥락을 다 끊겨버리고 아하. 겨우 이제 90,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예. 우리나라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술이 없다 그래서 해서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리고- 좋은 전통수를 살리자 뭐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통적인 소주 증류주들이 사라지다 보니 네. 주정을 물 타 먹는 소주가 생겼고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그냥 굳이 그런 거 먹지는 맞습니다. 않더라. 예. 그러니까 가난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희석 소주를 많이 마시게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의 98% 99%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아. 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원소주 전통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직 그러니까 물론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네, 뭐 물론 굉장히 잘 팔렸고 인기가 있었죠 원소주라는 네, 네, 게 네. 비싸도 막 줄 네. 서서 팔리고 지금도 인터넷에서도 엄청 잘 팔린다고 네. 들었는데 그 전에도 연예인 분들이 파는 그런 브랜드를 붙인 이런저런 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왜 다르냐면은 그 예. 전에는 그냥 광고 모델 중심으로 나와서 자기 얼굴 붙이고 예. 광고비 갖고 거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박재범 씨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디자인을 다 함께 기획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참여를 하게 된다 보니까 예. 완전히 다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소주 맥주들은 다들 가격이 저렴했잖아요. 아 비슷한 수준이었죠. 네, 비싼 수준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거기서 뭔가의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광고비 말고는 없었는데 네. 이제는 뭐 지역의 농업이라든지 문화 가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를 박재범 씨가 계속 그 성장하는 증류 소주에 착안을 해서 예.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번 바꿔보겠다 해서 등장한 것이 실은 원소주기도 하죠. 그럼 박재범 씨가 만든 술이에요? 네. 박재범 씨가 만든 술이죠. 박재범 씨하고 무슨 어떤 PD 분하고 둘이서 만든 네. 본인이 주주예요? 네, 주주세요. 어. 제가 알기로 대주주. 대주주. 예,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요. 우리도 하나 해볼까요? 3프로 TV 소주 만들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주. 언더스탠드. 언더스탠주. 아니 그러면 네. 이게 그 온라인에서도 지금 소주를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전통주로 지정된 소주만 팔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네, 온라인으로. 막걸리 이런 거 팔 수 있잖아요. 뭐 장수 막걸리, 국sun당 막걸리 이런 거 못 팔죠. 그럼 왜 못 팔아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전통주로 팔기 위해서는 딱 그 세 분류의 술만 팔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무형문화재가 만든 전통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네. 게 예. 두 번째는
식품 명인, 이거 농식품부 소관인데 식품 명인이 만든 전통주. 명인이 만들어야 된다. 네. 아. 세 번째는 농민과 연결된 농민이 만들든지 아니면은 영농조합법을 인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지역 특산주란 명칭의 전통주. 딱 어렵죠.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냥 못 파는 건데 예, 못 팔게 예. 해놨는데 그런 특별한 것만 인터넷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작다 보니까 예. 키우기 위해서 인터넷만 좀 열어줬는데 예. 이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코로나로 하면은 우리가 비대면, 아하. 언택트 하다 보니까 실은 인터넷에서 팔 수 있는 전통주가 네.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그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난 이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착안한 거고요.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럼 다른 전통주 장수 막걸리도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도 전통의 장수 막걸리인데 우리는 왜 전통주를 안 쳐주냐. 네, 네, 그런 네. 논란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으로 팔 수 있고 저는 세금 혜택도 받는데 예. 세금 혜택 받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음. 1년에 뭐 100톤 이상 만들면 안 된다든지 200톤 예. 이상 만들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나 뭐 큰 기업들이 이미 훨씬 넘어 있죠. 예. 훨씬 사이즈가 커져 버렸어요. 예, 이미. 예, 예. 사이즈가 큰 것은 오히려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나중에 원소주도 많이 팔게 되면 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술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팔겠다. 네. 그러면 안승찬이 만든다. 네. 안승찬 주든 뭐 박재범도 하는데 뭐 네.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뭐 허가 뭐 등록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내가 네. 마시는 건 괜찮아요. 예. 네. 그거는 법적으로 오케이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네. 내가 그냥 만들어서 내가 그건 뭐 불법이라도 막을 수가 없어. 사우디에서도 몰래 만든대잖아요. 그래. 몰래 만들어서 맞습니다. 어. 그 건포도로 만들잖아요. 네, 사우디에서는 네. 또. 근데 안승찬 기자님이 만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막 나눠줘요. 네. 그건 불법입니다. 나눠주면 돈 안 받아도 돈안 네, 안 받아도 받아도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면 팔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류지점 연호라는 게 있는데 하우스 막걸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식당용으로 조그만 양조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뭐 싸게 시작을 하면 실은 몇 백만 원도 가능해요. 몇 백만 원만 있으면 그 설비 갖추고 네. 등록해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최소한의 설비와 공간이 있으면. 예. 그리고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몇 천만 원, 뭐 몇 억, 뭐 이 단위로 가기도 하는데 공간도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을 보고 국가에 정해줍니다. 여기 어때요? 저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네. 여기서 술 익히면은 맛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그거 공간에 대한 규제도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 위에 네. 또 지역 특산주 면허라든지 이런 것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면허가 따로 있고 네. 만들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고.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팔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또 그 소매로도 돌리면 안 된다든지 그런 또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술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낸다니까요 세금. 세금이 옛날에 탈세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의 30%가 주세였어요. 야, 옛날에 그렇게 네.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1%도 안 돼요. 예.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돈을 많이 세수를 걷어들인 건 있는 건데 네. 이 술 산업을 부흥시킨 계기 자체가 그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 다 연결돼 있고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술을 만들어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뭐 박재범. 박재범 씨도 그랬을 거고. 네 지역 특산주라 면허를 따셨고요. 네. 네, 땄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거죠. 저희도 합시다. 네. 티셔츠보다 많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예. 훨씬 많이 남을 거예요. 티셔츠는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골라서 살 정도면 사람들이 네. 내가 그 골라서 살 정도까지 가는 시간과 그리고 열정을 투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높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지금 한국의 술 시장이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 술 산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왜 대동강보다 맛이 없다는 좀 대동강보다 맥주, 맛이 대동강 없다는 맥주보다 좀- 맛이 없다. 예, 술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로 치는 나라가 아닌데 네, 네. 좀 뭐 변화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최근 작년에 자료를 보면은 예, 기존의 소주 맥주 시장 다 떨어지고요. 네, 이런 전통주 그리고 와인 그리고 싱글 몰트 위스키 예. 그리고 위스키 중에서도 미국의 옥수수를 중심으로 하는 버번 위스키라고 있어요. 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뜨고 있어요. 또 수제 맥주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떻게 보면 레거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기존의 술들 다 떨어지고 있고
다양한 술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취향 존중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골라가는. 아.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안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주 같은 것도 한 번씩 뜨고 맞습니다. 막 이런저런 예, 예. 술들이 뜬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술에 대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만드시죠. 예. 안 되겠다. 3%주 트렌드네 트렌드. 커피 향이 나는 소주는 어떻습니까? 커피 향이 나는 소주는 실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예. 분도 있긴 계신데 있어요. 예. 예, 예전에 그 막걸리와 커피를 같이 섞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커피는 별로 또 애호가들이 있는데 네. 무슨 이게 무슨 커피야라는 것도 있었고 막걸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막걸리야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예, 그렇게 반응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운조 커피가 있어서 아. 저희 광고주입니다만 아 그러시구나. 거기다 그냥 운조 소주를 같이 좀 운조 소주 이름은 좋네요. 운조 근데 소주가. 이런 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커피가 이슬람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때 많이 팔기 위해서 우유를 섞어 팔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우유요? 예. 그러니까 우유가 원래 이슬람에서 먹지 않았는데 네. 유럽으로 넘어가서 우유를 섞어 먹으면서 시장이 커졌다고 하니까 네. 그 한두 개 실패한 걸로 안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예. 뭐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최근에 제조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네. 그것도 예를 들면 막 사업장이 많아지는 게 네. 그 작은 술을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졌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창업 시장에 있어서 전통주 굉장히 핫해졌어요. 근데 그 참여하는 그 세대들이 대부분 예. 2030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디자인들이 참신해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또 30대가 제일 많이 사거든요. 이 전통주를. 예. 그러니까 또 소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사고 또 올리고 또 이게 늘어나고 그리고 전통주 구독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술을 계속 출시가 되다 보니까 실은 시장의 선순환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부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좀 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소주 이런 것만 사실은 연예인도 있고 네, 막 네.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니까 뜨는 거지. 대부분 소규모로 해서는 장사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MZ 세대가 들어오면서 디자인 자체가 참신해졌고 두 번째 예.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갖고 술을 빚냐 굉장히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 소비자들은. 근데 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헌에 있는 거를 근본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요. 옛날 고려 시대 때 예, 있었던 맞아요. 그걸 해가지고 뭐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디자인은 또 모던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갭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전통주 자체가 단순히 예. 먹고 마시고 끝나는 소비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취미의 영역으로 발전했어요. 아. 근데 취미로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계속 마셔야 되고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 거고 음. 또 나아가 이 취미의 영역에서 소장의 영역으로 가고 소장이 요즘 재테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저는 흔들리지 않다고 보고 무엇보다 전통 자체가 지금 막걸리가 있잖아요. 예. 약주도 있잖아요. 예. 청주도 있잖아요. 네. 정청 소주도 있잖아요. 예. 재밌는 게 와인도 전통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 와인. 한국 와인. 예. 그리고 음. 이 와인을 증류한 꼬냑, 브랜디 이런 종류도 전통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럼도 들어갈 수 있고 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전통주의 정의가 그러니까 뭡니까? 온라인에서 팔려면 전통주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통주로 분류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산전에 들어가야 돼요. 지역 특산주로 분류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지역의 농민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 농산물과 지역의 농민이 함께 만든 술. 만든 술이어야 됩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뭐 군단이라든지 예. 시단이라든지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에서는 안 되겠네. 돼요. 서울도 돼요? 됩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농부가 있어요? 있어요. 아, 강서구에. 강서구예요? 몇 분 안 되는 그분 네, 앞에 몇 잡아야 번들은 돼요? 그분. 예. 경복궁 쌀이란 걸 가지고 네. 서울의 지역 특산 면허를 받은 데가 한강주저라고 있는데 예. 뭐 좀 그 친근감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곰표 막걸리 만들고 있습니다. 곰표 막걸리. 예. 그래서 그게 서울의 농부와 손잡고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경복궁 쌀이라고 하는 그 쌀이 있어요? 네, 쌀이 있어요. 그럼 그 쌀로만 만들어야 돼요? 쌀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럼 누가 쌀농사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강서구 자체가 옛날에 김포평이었잖아요. 아. 예. 아직 그 논밭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약간- 쌀 이름은 경복궁 쌀이지만 네, 맞습니다. 강서구에서 재배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농부 한 분과는 한 사람만 손잡아야 됩니까? 농부부 하는 게 그래서 그 진짜 어렵겠다. 농부분이 딴 데 팔질 못해요. 아, 나오는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 농부가 만드셔야 돼요 또? 쌀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주주라든지 관계자 중에서 네. 농부가 있어야 되죠. 아, 농부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고. 영농조합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좀 복잡한데 네. 좀 알고 나면 어쨌든 어렵지 그런 않습니다. 식으로 그러니까 이 네.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포도가 자란다. 네, 네. 그럼 포도를 가지고 그 농민들이 술을 만들어서 팔면 네. 거기서 와인을 팔았다. 네.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것도 네. 전통주가 된다. 전통주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서울에서 만든 그 전통주만 서울에서 팔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아닙니다. 전국으로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서울에서 할 이유는 없네요. 힙하잖아요. 서울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 서울 전통주, 서울의 술. 특이하다니까. 별로 안 힙한데. 여의도주로 약간 여의도 그래서- 옥상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양조당 같은 경우에는 한강주조라는 곳인데 어디면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 예, 예.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장인으로 한복 입고 안 만들어요. 굉장히 힙한 그 팩토리 예. 그 수트 있죠. 예. 그거 만들고 어. 막걸리도 막 던져가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쿨한 느낌을 이렇게 벌컥벌컥 먹고 예. 그러니까 모델 포스를 뿜뿜 풍기면서 힙한 느낌을 줬어요 도시에. 아, 그런 트렌드다 요즘. 저희는 그럼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농부님하고 이렇게 해서 언더스탠 주를 만들면 네. 네. 인터넷으로 팔 수 있다는 팔 수 거죠? 있죠. 네, 아하.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봅시다. 뭐 이판사판입니다 이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죠. 저 안골 아하 골드님인가? 여의도 똑상주. 야, 이름 좋다.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거. 재밌네요.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뭐 위스키나 뭐 하여튼 사두면 돈 되는 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걸로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스카치 스코틀랜드 위스키. 위스키 중에 스코틀랜드산을 스카치 위스키. 그렇죠. 그렇지.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 다른 여러 위스키는 식이 뭐- 있잖아요. 네, 네. 일본식 위스키. 네. 또 그렇죠. 그리고 아이리시 위스키, 아일랜드. 그렇지. 하나 네. 아이리시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그 아메리칸 위스키, 미국 위스키. 그럼 만들어진 지역 이름을 따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위스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유명해요?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그 제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네. 당시에 수십만 명의 미군이 넘어왔잖아요. 예. 유럽 전장으로. 네. 그때 다 스카치 위스키를 먹인 거예요. 왜요?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서 술은 절대로 필수 요품입니다. 음. 옛날부터.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술이나 먹어. 밤에. 일단 소독. 소독.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예. 아픔을 느꼈을 때 이거를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적들이 우물에 독을 탈 수 있으니까 예. 그 독을 탔을 때 대체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료. 그럼 물 생수 갖고 다녀야지 그렇다고 술을 갖고 다녀요. 그때 당시에 생수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괜히 술 먹고 싶으니까 네. 저기 우물에 독을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야, 그거 진짜 이상하다. 네.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의 경쟁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예. 아일랜드였어요. 아. 근데 아일랜드는 중립을 표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위스키를 미군들한테 팔 수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스카치 위스키의 또 경쟁사가 어디였냐면은 이웃나라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꼬냑 브랜디. 예. 흔히 꼬냑을 얘기하죠. 예. 이거는 프랑스는 독일의 또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 스카치 위스키 시장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군이 확 가져가고 돌아가는 순간 전장에서 마신 나의 술 아하. 이런 마케팅이 엄청나게 퍼진 거죠. 그러다 원조가 돼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아. 네.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가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이런 거 마케팅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스카치 위스키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 세계 위스키의 70% 정도가 스카치 위스키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나 돼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구나. 그래서 뭐 아이리시 위스키 좀 아까 말씀드린 제페니스 위스키, 뭐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다 위스키 이거 다 합쳐도 예. 스카치 위스키의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럼 위스키도 소주 같은 증류주입니까?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 위스키의 어원은 그 우스게 바흐라 그래가지고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켈트어로.
그게요? 예. 술 마시는 분들이 이러셨겠죠. 그러니까 나름의 맥락이 있는데 네. 조소되죠. 나름의 맥락이 생명수. 있는데 생명수네 생명수. 생명수인데 왜 본인들이 생명수였냐면은 예. 그 중세 시대에 이 흑사병이 도졌을 때 네. 창궐 했었을 때 치료제로 많이 쓰였던 거예요. 아. 네, 치료제 많이 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 보드카도 어원이 생명의 물이에요. 아. 지즈제냐 보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프랑스의 어원 중에서 증류주로 뜻하는 게 오드빈데 이것도 생명의 물이고 아. 또 북유럽은 이 증류주를 아쿠아빗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도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서는 다 이거를 약주로 쓰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은 네. 교수님 커피가 직장인의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침 네. 모닝 커피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네. 아무튼 네. 그럼 술. 소주는 근데 곡식을 증류해서 만드는데 네. 위스키는 뭘 증류해서 만드는? 기본적으로는 보리죠. 메가. 보리. 예. 맥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를 증류한 게 위스키류고요. 예. 와인을 증류한 게 브랜디. 꼬냑류고요. 증류라는 게 끓여서 응결된 거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류란 게 아시다시피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 근데 알코올은 78.3도에서 끓거든요. 네. 끓이면 알코올이 먼저 증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증발한 것을 차가운 매질과 다시 부딪히면 네. 다시 이것이 액체에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똑똑 떨어진다. 똑똑똑 이슬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실은 참이슬의 이름도 여기서 맥락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증류를 디스틸레이션이라 하는데 네. 그것도 어원을 찾으면 이슬이 나옵니다. 아 이슬. 그래서 네. 이슬처럼 내려온다. 네네네. 그게 약간 생명수 같은 느낌이 드네. 맞습니다. 뭐가 똑똑 네. 떨어지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 소주란 뜻 자체 보면 뭐냐면은 불사를 소에 술 주자를 써요. 예. 근데 불사를 소 그러니까 구웠다는 숫자. 구운 술이란 뜻이고요. 술을 더 끓였다 계속. 네, 술을 끓였다는 뜻이고 그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 같은 경우는 어원이 번입니다. 번. 번? 번. 커피 번할 때 번. 예. 굽다, 태우다. 역시 끓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소주란 뜻인 거예요. 아 예. 집에서 라면 끓이는 그릇에다가 맥주를 넣고 끓인 다음에 네네네. 팔팔 날아가는 증기를 네. 바다. 뭐 차가운 요 유리판 같은 데다 네, 네, 대면 쪼르르 흐를 텐데 네네. 그거 받아 먹으면 그 위스키입니까? 일단은 소주.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궁금해서. 스코틀랜드의 주세법상으로는 네. 3년 동안 오크통, 참나무통에 숙성을 시켜야 되고요. 그 받은 물을 네, 아. 받은 그 생명수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세법상으로는 1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 어디에 저장해 놓고 숙성시키라. 네네네. 그래야 향이 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통에 넣으면서 그 네. 참나무통,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오크통에 얘기하는데 이 오크통 나무를 안에 그을려요. 네. 그을려요? 또 예, 그냥 안에를 이 그을립니다. 아니고? 예. 예, 왜냐면은 그냥 놔두면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향과 그 맛을 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살짝 굴리면 왜 바닐라 향도 있고, 예. 아몬드 향, 초콜릿 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쫙 뿜어져 나옵니다. 오크통을 어떻게 그을리느냐에 따라서 그을리느냐 또 오크통이 또 어떤 또 품종이냐. 그래서 향이 바닐라 향이 되기도 하고 예, 초콜릿 향이 되기도 하고 뭐 아몬드 향이 좀 더 강해지기도 하는 거죠. 위스키가 이렇게 약간 그 거무스름한 그 콜라 색깔 나는 갈색, 이유도 그렇죠. 그 그을린 그게 묻어 나와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나무의 색이죠. 그을린 나무의 색이죠.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자 이제 돈 되는 술을 아, 네, 돈 네, 되는 네. 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무슨 술? 이상한 들 받아 죄송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인정 안 받던 일본 위스키, 그러니까 그 산토리 야마자키라는 위스키인데 55년 숙성한 제품이 그 2020년 홍콩 경매에서 9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저거요? 9억이요? 아, 네 맞습니다. 산토리 네, 네, 위스키 야마자키 55년. 네. 맞습니다. 네, 저 제품이. 저건 왜 9억 원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기 숙성 오래된 것은 만약 저 제품이 사라지면 네. 저 제품 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5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55년 산. 그렇죠. 55년 그러니까. 숙성을 시킨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55년 숙성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느니 예. 차라리 9억 원을 투자해서 내가 가지겠다. 55년 기다리면 뭐가 많이 아니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뭐 30년 발렌타인 30년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발렌타인 50몇 년이 있습니다. 오. 아니 옛날에 사뒀던 발렌타인 30년을 한 2, 30년 20년 됐어. 진짜 수습 기자 때 받은 거를 네, 아직도 네. 갖고 있어. 먹을 일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네, 네, 네. 진짜 발렌타인 52년이네. 아 근데 예. 네. 그거를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보관된 장소나 이런 게 아니면은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잘못 보관하면은 맛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네. 그 잘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9억 원짜리 저거는 네.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서 비싼 거예요? 왜 비싼 거예요? 비싸요? 실은 저게 그러니까 이
55년도까지 가기 위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 전에 수많은 99.9%의 술은 다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1%의 술을 가지고 저걸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또 55년 동안 숙성을 시키려면은 네. 술이 계속 증발이 되거든요. 가만 놔두면 증발되겠죠. 증발- 양이 증발되거든요. 줄겠죠. 양이 예. 줍니다. 예. 양이 주니까 일부러 저게 놔두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줄지만 많이 안 나온다. 그렇죠. 많이 안 나오고 희소성이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예. 술은 많이 날아가는데 맛과 향도 확 또 압축이 돼요. 그러면 응축이 돼요. 맛이. 그러면 모든 위스키는 다 50년, 60년 묵혔다 팔지. 네. 그럼 9억인데. 네네네. 왜 17년, 18년, 네. 30년을 우리는 무조건 기본이 50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50년 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네.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매출이 없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아, 진짜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진짜 못 견뎌서 50년을 못 만드는 거라고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들이 기본 숙성을 시키지 않은 게 예. 빨리빨리 하고 매출을 올리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물건을 내빼서 이거를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은 주주들한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주들이 계속 크레임을 넣고 그러니까 회전율이 느린 거죠. 아니 그건 진짜 네. 이상하다. 예를 들면 절반은 지금 팔고 돈이 그래, 급하니까 그래. 네. 그러면 10%는 10년 있다. 네. 10%는 20년 있다. 네. 10%는 30년 있다. 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발렌타인 30년도 네. 그냥 30년도로만 하지 말고 네네. 계속 굴리면 그럼 되잖아요. 한 25년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발렌타인도 55년 나오고 55년까지 해서 40년짜리가 얼마 전에 해서 팔리고 있고요. 아마 좀 있으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 그런 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50년 산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긴 게 잘 그러니까 없습니다. 저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55년 숙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9억입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 제품이 9억이고요. 제일 비싼 그 60년 숙성 맥켈란 그 파인앤레어 60년 숙성은 네. 제일 비싼 게 이제 지금도 한 23억 원까지 올라왔었죠. 한 병이에요? 한 병에. 너도 나도 60년 만들 것 같은데요? 그걸 사서 아, 예전에는 굳이 60년짜리 안 만들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이제 있는 그런 거 거 수요가 확인하니까. 있습니다. 생긴 거겠지. 맞습니다. 근데 60년 후에 팔아야 되니까. 아. 예. 그 당연히 그 빅피처를 보고 다들 하고 있어요.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발렌타인 30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발렌타인밖에 없어서 네. 뭐 다른 거 좀 없어요? 하여튼 네. 30년 산 술을 그러면 네. 따서 팔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숙성시키면 25년 후에는 55년이 나오고 네, 네, 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발렌타인 30년이 작년부터 그랬다면 네. 25년 후에는 55년짜리가 쏟아지는 건데 네, 네. 쏟아지면 스토리가 안 돼서 저 가격이 안 나올라나? 저 9억짜리 술은 그럼 갖고 있으면 55년 후에는 똥값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예. 일단은 저 연도 저 때 나온 한정판이라는 것 자체를 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키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을 예. 더 숙성하려고 그러지 잘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적어지죠. 아. 그러니까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이면은 유럽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위스키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자가격리 하다 보니까 석 달, 넉 달 걸리고 예. 수량도 아. 적어지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오픈런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 술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숙성하려고 하니까요. 아. 그렇지. 네.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매일 상한가 치고 있는데. 지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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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런 분위기가 생긴 그런 거군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걸 그러면 아까 전에 55년 산 그 산토리 네, 그걸 산 사람은 네. 이거보다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산 거겠죠? 무조건 기대하고 있죠. 아. 무조건. 예, 저게 9억 실내로 기업에서는 3천만 원에 팔았어요. 100병 한정으로. 아, 저걸. 예. 예. 근데 6개월 후에 9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위스키 그 전문으로 매입하는 곳 사이트는 예. 매달 위스키 단가를 올려놓습니다. 아. 이달의 위스키 가격. 어. 예, 이런 것들을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55년짜리가 다른 데는 없다. 없죠. 지구상에. 없죠. 그러니까 산토리 위스키 저 55년사는 실은 산토리 위스키 공장 내는 몇 개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예, 하지만 시중에는 없는 거죠. 아. 누가 마셔버리면 난 저걸 평생 못 마셔보고 55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예, 나오기는 20년 후에는 나올 텐데 네. 내 나이가 70세면 야, 그거 갖고 와라. 얼마 한다고 갖고 와봐. 하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저 술 경매도 잘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생겼고요. 서울 옥션 같은 많이 하고 있고요. 술 경매도요? 네, 와인 같은 경우에 그 로마네 꽁티 같은 경우가 네. 1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예. 낙찰이 되기도 하고요. 그 신의 물방울 만화책에 나왔다는 그 네, 와인. 네 맞습니다. 로마네 꽁티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죠. 그 와인이 뉴욕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은 6억 원.
아 그래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것이 그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호가로 30억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팔리진 않았어요. 호가로 30억 원 살 사람은 사. 뭐 이 정도 완전 나와 있는 그런 그러면 시장이죠.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네네. 왜 동네 가다 보면 네네. 집에 남는 술 삽니다. 뭐 네네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는 거보다 네. 우리 집에 한 10년 있었어요. 네. 그거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실은 이게 단순히 그 내가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첫 번째로 일단은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네. 외국은 되는데. 그 두 번째 뭐냐면은 커뮤니티 안에 좀 들어가야 돼요. 커뮤니티는 뭡니까? 커뮤니티라는 것은 뭐 위스키 동호회라든지 예.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술이 서로가 좀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왜 흔히 얘기하는 NFT 같은 경우도 약간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끼리는 절대 그게 거래 안 되고 어.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한 이유 뭐냐면은 네. 실은 예전에 가짜 위스키 예. 그리고 가짜 맥주 또 그 안에 뭘 넣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나라 걸 금지해 놓은 거예요. 음. 다른 나라는 되는데.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가짜네 뭐네 또 징징 울지 마라.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위스키가 얼마만큼 줄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라벨이 이런 라벨이 그때 나온 거 한정판 이것이 맞고 아하.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위스키가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감별사라는 직업까지 나오게 됐고요. 일본은 왜 이렇게 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일본 사회 자체가 예. 변화가 크질 않았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다양한 혁명이나 아니면 그 정말 그 시민들이 일어나서 예. 사회를 뒤집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간 나라와 민족인데 예. 이 안에 그 일본인들이 왜 흔히 얘기하는 그 약간 뭐 죄송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한 13년을 살았는데 네. 자기가 넘볼 영역은 좀 넘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어. 그래서 자기 것만 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술도 그렇게 판 거예요. 그냥 난 술을 만든 사람이야. 네, 난 난 술만 그냥- 파는 거고. 네, 술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막 정치인이 되겠다, 경제인 이런 게 아니고 술만 팔다 보니까 거기서 장인 정신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술 하나만 갖고 엄청나게 이제 자신의 철학을 투입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위스키 같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뭐 일본의 청주 같은 걸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예. 또 국가에서도 세금 세수 확보가 되다 보니까 나름 또 밀어준 부분들도 있고, 장려도 하고 나라에서도.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네. 그래요. 술도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장려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장려 안 해도 많이 사 먹잖아요. 술은. 굳이 장려 안 해도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아 그러네. 장려까지 해요? 왜요? 잘 만들면 수출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증류주가 참이슬입니다. 참이슬. 봐요. 장려 안 해도 많이 마시잖아요. 3위가 처음처럼이고요. 와 네.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한국이란 이미지와 그렇게 크게 연결돼 있지 않고 네. 늘 한국 드라마 보면은 막 소주 먹고 싸우고 막 때리고 던지고 한국 화내고 소주는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힘들 때 먹는 술로 네, 일단 네. 이미지가 돼 있죠. 맞습니다. 힘들 때.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럴 때 이미지가 안 좋다고요. 예. 아. 한국 맥주 정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것이 코리안 비어라는 그런 이미지에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가가치 있는 것도 계속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 한류가 이렇게 뜨는 시대에. 네. 아 그래요. 저 9억짜리 위스키 다음에는 제일 비싼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어, 예. 잠깐 좀 아까 본 것 같은데. 네. 아 이거군요. 로마네 네, 뽕띠 맞습니다. 저거요. 네, 네. 1945년산. 네. 그럼 몇 년이야 저게? 저게 왜 비싸냐면은 예. 유럽의 포도가 그 특히 프랑스의 포도 같은 경우에는 토종 포도가 1945년도로 끊기게 됩니다, 거의. 네. 왜 끊기게 되냐면 1860년도에 그 북미 지역에서 필록셀라라는 병충해가 이 프랑스로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토종 포도들은 다 죽어버리고 예. 나중에 미국보다 접목한 이 포도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 1945년도가 로마네 마지막이구나. 꽁띠란 마지막이에요. 아. 프랑스 토종 포도. 토종 포도로 만든 마지막 최고급 와인. 와 그래서 네. 비싸구나. 그리고 2병밖에 없어요. 2병밖에 없다고. 2병밖에 없어요. 왜요? 왜? 네. 다 먹었어요? 저거 원래 얼마 안 만들어요, 쟤네는. 아. 예. 그럼 저걸 사시는 분은 사서 마십니까? 아니면
사서 31억에 팔려고 30억에 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을 때마다 계속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사시는 게 더 크고요. 사고 예.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21억, 뭐 23억, 뭐 30억 하는 저런 사서 술들은 마시는 경우는 없어요. 실은 맛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맛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네. 저렇게 오래됐으면 네. 진짜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저렇게 오래돼도? 뭐 어떻게 하세요? 저안 먹어봐서 몰라.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근데-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 아니. 저도 안 마셔봤잖아요. 네. 마셨는데 실은 와인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위스키보다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발효주기 때문에 네.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넘으면 잘 변하지 않는데 저건 14, 5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변했을 수 그러면 있다.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예. 그래서 실은 저런 술들은 정말로 맛있을 거다라는 상상력에 의거해서 아. 그냥 그 자체를 소유하고 또 네 이쁘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 그럼 저게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쵸. 조병밖에 없는 저술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 경매 폭탄 돌리기네. 폭탄 돌리기. 그렇죠. 옥션에서 저걸 가지고 네. 한번 산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에 사는 사람이 있다. 네. 옥션 내놓자. 뭐 이런 것도 일어나는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내가 즐기지는 못하고 그냥 네. 근데 위스키는 오래돼도 괜찮습니까? 그건 20도 이상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오래돼도 상하지 상관없어요? 않아요. 상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산패되거나 여기에 무슨 그 미생물이 들어가서 마셨을 때 내 몸에 이상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20도 이상이 되면은 멸균 상태가 돼요. 40도면 완벽한 멸균 상태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40도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증류주를 꼬냑이나 뭐 위스키 같은 것들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스키 자체가 약간 변하지 않는 맛, 영원한 맛 이러니까 약간 금과 같은 술 쪽에 있어는 약간 골드와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옛날에 무슨 골드 역할 했습니까? 술이? 왜냐하면은 술에 대해서 역할했던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현금을 이제 캐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CASH인데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노임으로 줬다는 KASH 예. 캐시라고 불렀고요. 여기에 맥주를 같이 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월급날 술 한 병도 준다. 네, 술 한 병 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유럽의 농노들한테도 와인이나 이런 거를 또 줬어요. 아. 네, 임금으로. 예. 네, 그리고 보수할 때 그 숫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또 술류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는 실은 이 현금 대신 술로서 많이 지불했던 거죠. 아니면 뭐 월급날이니까 가서 집 와서 술 한잔 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비싼 와인, 비싼 제일 마셔보신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였습니까? 그분? 제가 마셔본 것 중에서요. 예. 제가 마셔 제일 비싼 거는 지금 가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스키? 위스키. 몇 년산이었는데 그거는? 30년산인데 네. 그 산토리 위스키 히비키 30년산이라고 예. 30년 숙성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숙성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한 200만 원밖에 안 했죠. 밖에 안 했는데 뭐 우연하게 이제 마시게 되는데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싼 건 3,000만 원. 평균가로 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맛은 그냥 30년산 흔한 위스키보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좀 다른 30년산과 같이 비교를 해봐. 30년 숙성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네. 그렇게 다른 30년 숙성 제품이 불쌍하게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위스키가 맛있다는 건 어떤 맛있다는 게 뭡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비싼 전 거는. 잘 일단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진짜. 바닐라 향이 풍부하게 나야 되고요. 근데 바닐라. 정말 예. 왜 바닐라? 바닐라 향이 나죠? 그 나무에서 오크통에서 나오는 나는? 거. 아. 네. 그리고 이 초콜릿 향, 아몬드 향, 음.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물 분자와 알코올 분자가 서로 따로 있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가 돼요. 네. 그것에 느껴지는 부드러움. 부드러움. 네, 부드러움. 그리고 코로 입으로 쫙 내밀었을 때 느끼는 그 깊은 30년 세월의 맛이라는 상상력. 진짜 어렵다. 진짜 위스키는 그 30년산, 뭐 10년산, 5년산 먹어도 네. 진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모르던데. 또 맥주에 타서 먹지 마세요. 진짜 모르던데. 예. 그래서 그걸 드실 때는요. 네. 정말로 뭐 6년 숙성, 12년 숙성, 15년 숙성, 네. 21년 숙성, 30년 숙성 이렇게 비교해 놓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해놓고 네네네. 먹어보면 알아요. 확실하게 합니다. 같은 브랜드도. 확실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풍미가 진해지는지 어떻게 또 맛을 느낄 수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다들 위스키 회사들이 뭐 6년, 12년, 15년, 18년, 21년, 30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것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인삼도 6년근 뭐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연근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만큼 숙성하면 이게 네네네. 가장 효율적인 거야. 네네네. 물론 더 오래되면 더 숙성이 되겠죠. 인삼도 네네네. 그렇지만 여기 이 정도가 투입 대비 가장 네. 효율이 좋다. 해서 네. 6년근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위스키도 위스키도 그런 거 그래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한 12년 숙성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죠. 12년 숙성. 예. 그리고 나머지 매니아들을 위해서 18년? 예, 더 비싸게 21년 하는 거고. 하는데 왜 6의 배수일까 정말? 그거는 실은 기업들 나름이야. 14년 숙성도 있고요. 뭐그 17년 숙성도 있고요. 뭐 이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니아 시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슬쩍 싼 거로 접근을 해요. 예. 3년 6년근, 숙성. 6년근으로 네, 하는 3년, 거죠. 6년 예. 하다가 그러면은 담고 궁금하지? 그거 먹어봐. 아. 먹어봐. 그냥 매니아층을 계속 생성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팬층을 만들어가면서 팬층에서 계속 새로운 걸 주는 거죠. 네,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은 위스키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향이 좀 다릅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알코올은 증발이 많이 되고 네. 예. 증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을 덜 넣습니다. 희석을 해서 알코올 도수를 맞출 때. 네. 근데 이제 막 증류해서 숙성을 별로 안 시킨 것들은 알코올도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물을 많이 넣어도 알코올 도수가 높아요. 얘는. 얼마 안 숙성시킨 건. 네. 네. 그러니까 그 3년 숙성시킨 거는 예를 들어서 70도에서 숙성을 시켰다 하면은 예. 얘가 3년 지나봤자 스코틀랜드에서 한 65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물을 거의 3분의 1 이상 넣더라도 40도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예. 예. 이 12년, 13년, 뭐 30년 숙성시킨 것들은 반이 날아가요. 통에 보면 통에 반이 비어 있어요. 통이 반이 비어 있어요. 이게 알코올이 날아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그럼 사진에 아마 있을 거예요. 마시면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별로 높지 않겠네요. 돕지 않은데 대신 물을 안 넣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숙성을 얼마 안 시키면 물 맛이 많이 나고요. 물 타는 거구나 싼 네, 거. 물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네. 오래된 건 물을 안 타요. 정말 적게 타요. 알코올도 이미 이야. 많이 날아가 있으니까. 날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한 거군요, 맛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진해지고 물 맛은 적고, 그러니까 풍미가 팡팡팡팡 폭발을 하죠.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위스키를 왜 그 하이볼이라고 해서 요즘 얼음에 먹잖아요. 이렇게 네, 네, 동그란 네네. 거 아세요? 하이볼 동그란 거? 얼음 깎아서 동그란 거. 동그랗게 만드는 네, 거 네. 공처럼 네.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것도 네. 그게 일종의 물 타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생맥주 같은 스타일로 마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맥주의 자유로움을 줘서 실은 위스키 자체가 누가 타주고 마시자는 화내고 뭐 건배 짜내야 되고 뭐 야 승리를 위해서 약간 이런 그 유흥주점에 있어서 약간 어둡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네. 생맥주와 같이 경쾌하게 즐기는 이 느낌으로 바꾼 게 이제 하이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좋은 위스키는 거기 안 쓰죠. 하이볼로 먹을 때. 네. 아. 논 빈티지 그래서 주로 숙성을 별로 안 한 것, 아니면 기입을 안 한 것들. 그런 네. 걸로 먹어도 괜찮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시원하게 마시는 거니까요. 그래요. 네. 진짜 뭐 술에 대해서는 진짜 네.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 뭐. 근데 실은 그게 히트 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맥주 시장 확 꺾였고요. 하이볼로 사람들이 이제 위스키를 먹는다. 네. 그러면서 하이볼 마시다가 그 다음에 한 6년 수성 마셔볼까? 12년 수성 마셔볼까? 30년 수성 마셔볼까 하다가 산토리 위스키 저 야마자키라 55년 숙성이 예. 9억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얼음 타서 먹는 양주들은 네. 그 위스키는 이렇게 막 숙성된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군요. 굳이 그런 걸 마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물을 타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다양한 풍미를 느끼기보다는 시원하게 마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고급 위스키를 넣기도 하지만 아하. 뭐 그렇게 안 즐기는 것이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위스키는 그냥 먹는 거구나. 얼음도 안 넣고. 가급 첫 번째는 특히 맛과 그렇구나. 풍미를 중에서 원액으로 적어도 한 잔을 마셔줘야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프로는 그거 한 잔 먹으면 죽을 걸요. 이게 저도 그냥 조금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 저도 그냥 얼음 타서 물 마셔 그렇게 마셔요. 네. 적어도 한 잔은 그래도 원래 원액의 맛은 좀 보기 봐야죠. 그래요.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좋죠. 신기하네. 네, 네. 얼마 전에 저는 발벤이라는 위스키를 네, 네. 이게 뭐예요? 있어요. 발벤? 바닐라 향으로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입니다. 발벤이라고 네. 부르던데 네.
뭐 비싼 거라고 해서 마셔보라고 해서 마셨습니다만 맛있긴 하더군요. 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오,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못 드시는 이지 기자님께서 바닐라 향 좋잖아. 그게 네. 어디지? 그 코스트코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걸 좀 싸게 팔아가지고요. 싸게 판 게 아니고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수량이 얼마 없는데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아. 이 커뮤니티에 확 퍼진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아니 그렇게 좋아합니까? 술을 이렇게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들어오려면 한참 걸린다. 아. 지금 쟁여줘야 된다 하나가 있고 네. 실은 오픈런을 하는 곳 중에서는 이거는 실은 합법적이진 않은데 리셀러들이 꽤 많아요. 신발처럼. 네. 이것도 아, 리셀을 하는 사서 거예요. 또 파는 네, 거. 또 파는 거예요? 또 판다면 주로 자기가 바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 아.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 홈술 시장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바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바틀샵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남들이 딱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매장마다 꽂아 놓기 위해서도 실은 아하. 많이 그런 데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고 아하.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스키. 그럼 꼬냑은요? 꼬냑은 근데 위스키만큼 잘 안 된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꼬냑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드는 브랜디 머형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꼬냑이라는 이름을 다른 나라에서 못 써요. 프랑스에서만 꼬냑으로 써야 돼요?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나온 그 브랜디만 네. 꼬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아. 네. 샴페인도 이러거든요.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을 부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위스키는 숫자 마케팅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 30년상. 그쵸, 30년상. 예. 근데 숫자를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숫자가 높으면 비싸다는 걸 아는데 예. 그 읽죠. 그렇죠. 읽죠. 이렇게 그렇죠. 12, 18, 뭐 25, 35 예. 저렇게 갔죠. 근데 꼬냑은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전 페이지인가요? 예. 나와 있듯이 등급을 있었을 때 어려워요. 2년 숙성 이상이면 뭐 VS, 4년 아. 숙성 이상이면 VSOP, 뭐 최근에 10년 이상이면 XO, 뭐 그 이상은 오다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쟤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대요? 예. 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권위의식에서 전 느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성에 한계가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몇 살인지 안 써놓는구나. 맞습니다. 예, 약간 예. 어렵게 써놨구나. 약간 예, 공부하면 맞습니다. 알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원래 나이를 네, 네. 쓰는 건 쌍놈들이라는 짓이야.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 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의 전 승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게다가 이 위스키는 다양성에서 굉장히 풍부한 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만든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일본, 뭐 아일랜드, 뭐 미국, 캐나다 다 만드니까 예.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원조인 프랑스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또 동경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위스키 시장이 인도예요. 인도요? 인도예요. 인도가 제일 큽니까? 인도가 제일 큽니다. 제일 많이 만들고 또 위스키를 예, 만들기도 해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디안 위스키네. 예, 인디안 위스키 유명합니다 요즘에.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대한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도 그걸 또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와. 확장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좋게 간 거죠 지금 위스키가. 우리나라도 위스키 시장이 커질까요? 이게 예전에는 위스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서나 팔고 네, 네, 이렇게 네, 개인들이 즐기면서 먹는 수요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쵸. 룸사롱에서 파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 네. 그래서 그때 유흥 시장에서 팔았던 네. 뭐 흔히 윈저, 뭐 임페리얼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거꾸라졌습니다. 완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집에 갖고 오기 싫은 거예요. 그 추억이 그래 좋은 추억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별로 오히려 먹고 싶지 않아. 네, 그거 먹고 싶지 보면 않죠. 먹고 싶지가 않아. 괴로웠던 것들이 캡틴 큐 윈저 이런 거? 네. 어. 캡틴 큐는 단종이 돼서 오히려 요즘 주가가 그래요? 상승하고 캡틴 있고요. 대학생 때 먹던 거 뭐 네. 이런 거니까. 추억이 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술들이 아닌 네. 이제까지 없었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뭐 싱글 몰트 위스키라든지 좀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에서 버번 위스키라든지 뭐 다양한 오크통에서 숙성 쉐리에서 숙성한 뭐 위스키라든지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레거시 위스키 시장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예. 새로운 위스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만듭니까? 네, 두 곳에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출시도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뭐 윈저 이런 거 남양주의 말고 아닙니다. 윈저 임페리얼 이런 건요. 다 사 갖고 와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액을 갖고 와서 맛만 조율한 거고요. 네, 실은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었던 1980년대 만들었는데 네. 그 증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다른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1년에 한 1~2%만 증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원액이 1년에 10%가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못 만들겠네. 왜 증발이 왜 더 많이 돼요? 그게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나무통이잖아요. 아. 얘가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면서 그 사이로 다 빠져나온 거죠 이제. 우리는 그냥 막걸리네요. 우리는 막걸리. 술도 살기 힘들어. 진짜 살기 힘든 나라. 우리 그냥 소주나 먹어야 되겠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 그게 더 심한데 네. 대만 같은 경우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10% 증발되면 대만은 16%가 증발이 돼요. 그럼 거긴 더 어렵네요. 그걸 어떻게 마케팅냐면 예. 우리는 스코틀랜드보다 10배나 빨리 숙성됩니다. 그걸로 떴어요. 그래요? 카발란이나 위스키는 떴어요. 대만산 떴어요. 위스키가? 예, 와. 떴습니다. 말이 되네. 네. 빨리 숙성되니까. 그럼 맛이 비슷해요? 그러면 대만에서 한 2년 숙성한 거랑 어. 스코틀랜드에서 한 10년 숙성한 상상력으로 얘기하자면 거랑 양은 비슷한데 네. 어. 그럼 대만이 빨리빨리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은 빨리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압축은. 맞습니다. 어때 품질이 그러니까 그게 대만이 아열대잖아요. 그래서 트로피칼한 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먹어보셨구나. 마셔봤죠 당연히. 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맛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상상력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면서 학습이 들어갑니다. 드라마틱한 맛의 차이는 없나 보다. 예. 아니 나름 이제 그 나름도 더 좋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실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카발란이라는 제품은. 마케팅으로. 우리도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네. 그걸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속성.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서 한국이 엿기름으로 네. 그 위스키를 만들자고 지금 김창수 위스키라는 곳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엿기름으로? 한국의 엿기름. 예. 엿기름과 메가는 같은 건데 예. 실은 메가는 좀 이렇게 줄기가 좀 짧은 거고 엿기름은 좀 긴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그걸로-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거군요. 김창수 위스키. 네 맞습니다. 예. 그걸로 보리술을 만들어서 끓여서 받았다. 네 맞습니다. 저게 가격이 1년 숙성한 건데 24만 5천 원에 나왔습니다. 비싸네요. 예. 얼마 못 만드니까 366병인가 팔았는데 이미 다 팔렸고 왜 얼마 못 만들어요? 혼자서 만들어요. 좀 둘이 만들지. 비용이 드니까 뭐 혼자서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수제로 그 만들고 그리고 와.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게 예. 그 자전거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양조당 102곳을 다 다녀오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수제로 다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를 위스키 마니아들이 인정을 해서 예. 오픈런이 돼버린 거예요. 저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셀 시장에서 뭐 리셀 시장의 표현은 그렇지만 암암리에 판매되고 막 이런 것들은 50만 원, 60만 원 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소성이 있는 게 요즘 뭐가 되나 보다. 예. 이게 너무 많이 팔리는 거 말고 요거는 스토리가 좀 있고. 네. 그 비트코인이에요. 아니 비트코인 NFT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희소성이 있고. 희소성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누군지도 뭘 몰라.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와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안 마실 거 뭐 코인이나 위스키나 뭐. 그렇지. 그럼 중국 요즘 중국 마오타이도 무슨 잘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코로나 관련이 있습니까? 그때에 가장 크게 뜬 술이 실은 중국의 술 마오타이죠. 예. 그 마오타이 주가도 한참 많이 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예. 오늘 제가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시가총액으로 414조 원. 네, 그럼 왜 삼성전자가 404조 원이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삼성전자의 10%도 안 되거든요. 예. 당기 순이익률이 50%입니다. 50%요? 50% 당기 순이익률이. 예. 무조건 절반 남는 거네. 절반 세금 다 생까지 다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매년 5% 10% 정도 올라요. 가격이 계속.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 현물성 자산이다 생각을 해서 또 역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딴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지 않는 거죠. 수집하는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거기는 그거는 그냥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네. 2병 이상 갖고 있다고 해도 뭐 보유세 많이 내는 거 아니고. 아니죠. 보유세 안 냅니다. 어. 네, 보유세 안 냅니다. 네, 보유세 안 내는데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획기적인 또 사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한 백화점에서 그 마오타이를 갖고 있었던 백화점이 네. 그 마오타이 술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요? 네. 다 된다니까. 그래서 네. 물어보잖아요. 네. 술로 대출을 받으니까 이게 또 더 가격을 올리게끔 만드는 그런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술을 살 때 술값이 다 없어도 된다 이거죠.
대출 받 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먹지만 않은데. LTV 한 70% 쳐서 해주면 그래서 담보 비율을 90% 잡아가지고 예. 마오타이가 워낙 대표적인 술이라서 그런가? 다른 술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 뭐냐면은 되게 많은데 네. 뭐 중국 8대 명절, 15대 명절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중국 공산당의 이제 소울 술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 예전에 이제 국민당한테 쫓겨서 네. 내내 도망 다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장정이라고. 예, 예. 그때에 이 귀주 그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지역이 들어가서 항복할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버틸까 하고 고민했었을 때 야 버텨보자 이겨보자 해가지고 그때의 건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투의 의지를 다졌던 것이 바로 이 마오타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치료제로도 쓰여요. 또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소울술이 된 거고 뭐 주은래 총리와 뭐 닉슨 대통령이 마셨던 뭐 만찬주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겹치면서 뭐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주가가 2000년도 초반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2000배 정도 오른 한 거죠. 병이 얼마쯤이에요? 이게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30몇만 원이면 샀어요. 마오타이 한 병. 예. 예. 근데 올랐을 때 100만 원 좀 넘게 올랐고 예. 한 병당. 최근에 좀 내려가서 그래도 70몇만 원대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똑같네. 예. 3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좀 됐고 최근에 좀 내려갔어요. 최고가 마오타이는 한 16억 원 정도 하고요. 그것도 오래된 겁니까? 오래된 30년산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숙성도 오래 시켰고 뭔가 스페셜 에디션 나왔으면 공산당 무슨 행사 때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그러기도 하고. 야 이게 술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네. 스토리가 있으면 가격이 확 뛰네요. 뭐든지. 맞습니다. 예. 명욱 교수님은 혹시 재테크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술이 없습니까? 재테크용이라고 하면 먼 미래와 그리고 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네. 전통적으로 일부 좀 보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나온 것들. 스페셜 에디션으로. 네, 요건 내가 전통주들. 나중에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예, 비싸게 좀 사주세요. 우리나라 거니까 허용되면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야, 내 오늘처럼 이렇게 위스키. 오랜 시간 동안 술 공부를 해보긴 진짜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도 가다가 위스키 한 잔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시고 싶을까? 아니 근데 오. 좀 이렇게 숙성 많이 된 위스키를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음. 위스키도 먹어본 적 별로 없지만 그렇게 그게 숙성돼서 이게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네네네네네. 좋은 위스키는 맛과 향이 있는데요. 혼자 숙성된 위스키 비싼 걸 먹는 것과 네. 조금 저렴한 위스키를 좋은 사람과 음. 먹는 것과 후자가 더 맛있습니다. 아유,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술값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예. 좋은 사람. 좋은 사람과. 알겠습니다. 네. 최고의 안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하. 네. 캡틴 큐. 좋습니다. 오. 론진방님이 위스키 마시면서 보고 있대. 야, 그럴 줄 알았어. 야 진짜 대박이다 정말. 너무 좋겠다. 저는 장래 희망이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부러워.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지. 나는 그 방송 이러고 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시청자잖아요. 집에 가서 다리 올려놓고 이러고 이 프로 저거 빨리 이 방송 생활 네. 보람 있게 혹시라도 마무리되면 아니면 혹시 뭐 무리를 일으켜서 방송을 하차하면? 쉬게 되면 네. 저도 집에서 시청자로. 시청자로 아이 참. 채팅창에다 뭐 또 안승찬 또 저런다 해보고 싶어요. 명욱 교수님 유튜브도 하시죠? 아, 네. 최근에 네. 좀 시작했습니다. 뭐 유튜브 이름이 뭡니까 채널 이름이? 술자리 인문학. 술자리. 인문학. 예, 인문학? 네. 그래서 뭐 헤어지면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왜 헤어진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요? 하죠. 본인이 한다. 네,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왜 소주와 삼겹살은 궁합이 왜 좋은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예, 다양히 알겠습니다. 풀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로 술 얘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네. 뭐라 그랬죠? 다 근데 까먹었어. 네. 치매가 있나 봐. 뭐였죠? 술 채널 이름이? 술자리 인문학입니다. 술자리 술자리 인문학. 인문학. 술자리 인문학. 예. 맞습니다. 우리 빨리 우리 술을 만들어 팝시다. 언더스탠주 언더스탠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팔아서 네. 그 술 돈 많이 벌어서 3프로 TV를 인수합시다. 우리. 인수해서 인수해서 하루 종일 김프로님 방송 시키는 언더스탠딩도 진행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